안녕하세요. 저는 린치핑 VBS 지점의 김현정 팀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양한 프로스펙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프로스펙팅이란 가망을 의미를 하고요. 가망이란 가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경력자도 그렇고 신입분들도 똑같고 항상 같은 고민들을 해요. 나 누구 만나지? 누구 만나서 계약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지인밖에 없어요. 저 지인 풀도 적은데 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더 들어가 보면은 고객님을 만나뵐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강사 소개 좀 할 거고요. 프로스펙팅의 종류, 리치핀의 자랑, DB, 활용법, 기본 중에 기본, SNS 활용법,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실습과 과제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횟수로 이제 5년 차이고요. 처음에는 오렌지 라이프 원수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사에 계셨던 이제 우리 선배님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수사는 사실 그 회사의 상품만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우리 사분이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고객님들께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도 막상 제가 활동력이 좋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제가 그때 많이 팔았던 게 CI 보험이었거든요. 근데 CI 보험이 나쁜 보험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게 고객님과 맞아야, 니즈가 맞아야 사실 그것도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다 30세 미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 보험을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CI 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오히려 친구들이 현정아,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현정아, 너 한 회사 말고 다 다룰 수 있는 회사로 가는 게 어때? 오히려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정말 제가 너무 분에 넘쳐서 막 가슴 불 잡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CI 보험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친구한테 가서 상담 열심히 해주고 계약까지 했어요. 너무 뿌듯한 마음에 이제 밤에 집에 도착을 해서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찰나에 친구의 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죠. 전화가 와서 딱 받았더니 이미 격양된 목소리였어요. 야, 너가 뭔데 내 동생한테 1억을 받네? 너 얼마나 됐다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판매를 했던 거였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진짜 막 가슴을 치면서 엄청 억울해하면서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오래 버틴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일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틴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오렌지 라이프 너무 좋은 회사지만 고객님을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G웨이딩, 대리점, 리치앤코로 이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인카금융 서비스 린치핀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사, 직영대, 지사제의 차이점은 다 들어보셨죠?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경제, 금융교실에 참여를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교육도 했고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인터뷰 진행을 하고 지금은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을 선택을 했던 이유가 실제로 나이는 어리지만 좀 유리천장을 경험을 했어요. 서비스직을 좀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무직을 했었는데 상사분이 여자니까 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진급을 못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벌써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힌다고? 라는 이제 그게 생기니까 안 되겠다. 나는 더 성장하고 싶고 커리어를 쌓고 싶다 라는 와중에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찾아오던 설계사분이 있었어요. 설계사 오빠분이 현정아, 너 지금까지 일하던 모습 보니까 진짜 뭘 하든 너무 잘할 것 같다. 우리 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설계사 영업직을 하고 있지만 영업하는 사람을 못 믿어요. 신뢰를 잘 못하기도 하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에다가 막 보험 설계사를 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언니가 한 분 있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진짜 명품 뭐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던 게 아니라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계를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력직인 분들도 계시고 신입분도 계시지만 이 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씩 좀 대화를 나눠볼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미용업을 하다가 네. 이제 경력 단절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 경력 단절이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때는 벌써 네. 너무 젊은 친구들이 장학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시대에 뒤떨어짐도 유행 이제 트렌드에 뒤떨어짐도 느끼고 있을 때 가계대출이 많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가계대출 받은 것들이 네. 일반 이제 제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기술에서의 한계점, 그 받을 수 있는 내 업을 하지 않는 내가 운영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그런 한계점하고 또 가계대출이 너무 이제 기하적으로 네.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영업밖에 없다. 고소득을 올리는 건 영업밖에 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용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죠? 네. 어떻게?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다가 네. 그러니까 그때 다 그렇지 열정페이 막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맨날 야근하는데 월급이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직은 일한 만큼 준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저랑 이유가 동일한데 저도 사무직에서 일할 때 진짜 맨날 와가지고 자기 쇼핑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제 월급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저도 그 이유 때문에도 퇴직한 게 있거든요. 또 어떤 이유예요? 저는 처음에 보험은 생각하지 않았고 세일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제 주부로 21년 지내다가 제가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세일즈가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주부로 지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잖아요. 내 친구 엄마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되게 성장을 하고 싶었고 근데 제가 성장을 하려면은 어떤 직업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세일즈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또 이제 무관한 부분이 있다 보면 그걸 둥그레 만들 수가 없고 이제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사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조금씩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보험은 제가 좋아해서 처음에 수입차 딜러를 생각했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보험이 제가 원래 보험이 좋아해서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험을 선택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얘기 길어지니까 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요. 나중에 세일즈 잘하시겠네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기지가 있어야 좋아해요, 저는. 네, 말도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우리 저도 직장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네. 아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장 내 뭐 성차별이나 뭐 학력적인 뭐 그런 부분에 차별이 많고 승진에 제한이 있고 또 약간 일이 단순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회의를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경력 단절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보험 영업을 일단 소득이 약간 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에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비슷비슷한 거 네. 저 여자니까 더 공감돼요 막. 우리 정화 FA님. 네,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또 그러네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유 중 하나인데 네. 저는 공직에 있었다 보니까 또 공무원 조직에서 있으면서 발생했던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많이 느낀 것도 있었고 왜냐면 거기 있으면서 똑같은 이유일 수도 있긴 한데 일을 열심히 하든 잘하든 못하든 일단 거기서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고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그 성장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든 잘하든 결국엔 페인을 갖다는 거. 이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또 공직 중에서도 특히 더 폐쇄적인 군대라는 조직에 있다 보니까 더더욱 군인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단순히 군인만 만나면 또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하고 있던 그 직책 네. 보직이라는 게 약간 경찰의 역할이어가지고 다른 군인들을 잡으러 가는 경우에는 많이 봐도 네. 내가 뭔가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좀 아니면 또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직종이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좀 내가 성장이라면은 나와야겠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나의 성장에 좀 많이 도움되는 건 영업 또는 네. 사업이라 생각했고 네. 그 중에 이제 영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좋습니다. 자본이 늘어났네. 영업을 선택하신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요거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5년 차다 보니까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정말 돈만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상 금방 집에 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정말 고객 중심의 컨설팅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오렌지 라이프 다닐 때 제 다이어리예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빽빽하게 스케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오렌지 라이프는 DB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인, 영업 또는 열심히 좀 하는 FAD한테는 이건 DB라는 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두 가지와 이 두 가지로는 제가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나는 홍보하자라고 해서 SNS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SNS 홍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제 스케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여기에 뭐 잡다하게 투두리스트 같은 걸 적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미팅은 기본이었고 3미팅까지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에 항상 눈에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FA님들도 다이어리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적으실 텐데 목표치 적어놓고 달성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이기도 하고 이제 신입분들한테는 또 선배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다양한 프로스펙팅의 종류라고 적혀 있죠. 가망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꽤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인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SNS 활용하지 많아요. 맞아요. SNS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개척, 케첩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소개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지인, 동호회, 소개, 비고객, DB, SNS, 그다음에 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린치피는 DB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개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SNS는 제가 또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 페이스북, 오픈카톡, 블로그, 유튜브, 틱톡, 토스, 링크온 등등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저랑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인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X, Y, Z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X 같은 경우는 아주 친한 사람, 주에 1회 이상 만나는 지인,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가족, 친한 지인, 연인, DB 고객, 소개 고객이 되겠죠. 이분들은 이제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업을 시작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제 할 거고 너가 나에게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수사에서 제 과제 자체가
지인분들의 증권을 받아오는 게 제 과제였어요. 근데 다짜고짜 야 나 증권 좀 줘. 이러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 이제 이런 일 시작을 하게 됐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봐줄게. 그리고 증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부분들까지도 좀 겁을 주면서 증권을 수집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입들 중에서도 증권을 많이 받아왔던 신입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가끔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X 아주 친하니까 계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2년 차도 되셨지만 어때요? 하나요? 100%는 그쵸. 하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 거고 저를 믿어주시는 거고 대부분 맞아요. 상처 진짜 많이 받아요. 가까울수록 많이 받잖아요. 저도 그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친할수록 계약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한 번 더 소개 요청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알겠어. 내가 지금 신입이기도 하고 하니까 나한테 맡기기는 좀 어렵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결정해서 너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다. 위에 선배님들도 너무 훌륭한 선배님들도 계시고 너의 증권을 같이 분석을 해서 이제 너한테 제대로 된 상담을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조금 불안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이라도 나한테 소개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내가 매일 아침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런 거 보면서 혹여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줘 라고 하면서 이제 관계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헤어지곤 했었죠. 그래서 X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데일리 보내는 거 하면 되시고요. Y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지인, 만나기는 편한데 상담하기에 조심스러운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다 똑같아요. 사실 다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X보다 계약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진짜 그냥 학교 같이 다녔거나 회사 생활 같이 했던 분들, 정말 그냥 나의 겉모습,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알지 않은 분들은 현정이 뭐 다른 일 해? 근데 너라면 믿을 수 있어.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만나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데일리 보내는 것까지도 저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Z 연락처만 있는 사람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경조사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전화를 하기에도 조금 해도 되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데일리를 보내드리는데 무작정 데일리를 보내면 안 되겠죠. 바로 차단 나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보내기 전에 좀 길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내용은 동일해요. 내가 이 업을 시작을 했다, 왜 시작을 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뭐 데일리 보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문의해달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 먼저 보내고 데일리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를 차단하는 분들도 있고 고맙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를 차단한 거 아니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차단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보고 있다가 대답은 없지만 나중에 본인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Z까지 뭐 감정 소모든 시간 소모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관계 유지만이라도 하시면은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 영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Z라고 적혀 있는데 제 좀 친구 한 명 있어요. 중학교 동창이지만 서로 아예 얼굴도 모르고 지냈던 친구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한 달 차이로 이제 선후배 관계로 만나게 됐는데 Y 이제 직장의 동료가 됐으니까 조금 더 한 단계 업이 됐죠. Y가 됐다가 그 다음에 더 친해져서 X가 됐는데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밥 한 끼 하자라고 해서 만나서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 후 고객이 되었고 이 친구가 한 가입을 한 지 1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장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스타에 올려놨던 내용이에요. 뇌농양 G06.0 진단을 받은 친구 사례인데 병원비가 1,317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오렌지 라이프에 다녔으니까 실손을 도와주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도와줄 수 있었던 거는 입원 수술, 그것만 도와줄 수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상급병원에 가면 더 많이 나오는 입원비였어요. 수술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317만 원이라는 돈을 해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가 저한테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고맙고 나 은인이야 너무 고마워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청구까지 도와주고 나니까 이제 선물도 보내주고 여기 보시면 지금 생각해보면 오렌지 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라고 하죠. 친구도 내 말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도움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만 들어 라고 해서 믿어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또 동생이랑 엄마 소개시켜줘서 가족계약까지도 이루어졌던 사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입사를 하고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이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은 반드시 보장 점검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인인데 지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딱히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동호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생각해서 했던 건데 저는 동호회를 했었고요.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도 있고 뭐 취미생활 진짜 많거든요.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링을 너무 좋아해서 볼링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볼링을 매일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동호회 선택을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잘하는 걸 해야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저를 찾게 되기 때문에 잘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볼링을 엄청 잘했던 건 아닌데 사실 처음에 운빨이 좀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간 날에 스트라이크를 이제 8번을 연달아 했었거든요. 파이브 베가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와 이게 뭐야? 이런 이미지가 이제 심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랑 같이 하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확실하게 있네. 네, 임팩트가 딱 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동호회, 뭐 주의할 점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동호회 활동할 때는 진짜 동호회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동호회는 장기간으로 보셔야 돼요. 가자마자 나 영업하는 사람이야 뭐 상담받아봐 이러면은 그냥 짤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인데 사람들 어울려야 되니까 운동을 했어요. 근데 나랑 안 맞네? 그럼 또 금방 돼요. 왜 그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과 맞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이 활발한 거 선택을 하면 너무 좋죠. 저는 집에서 가까운 동호회 선택을 했고 그 동호회를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는 매일같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너무 좋죠. 집에 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고 제가 상담이 없는 날에는 저 볼링 칠래요 하고 체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가니까 매일 가면 사람들이 당연히 친해지잖아요. 처음에 낯가리 가다가도 계속 보면은 친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관계 형성을 굉장히 좀 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할 때 주의할 점은 동호회 활동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일로서 정말 딱 봐도 얘 그냥 동호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방 퇴출이 되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당장의 계약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이드여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실제로 제 선배님들을 좀 봤을 때 동호회 활동 너무 좋죠. 열심히 운동하고 끝나면 뒤풀이를 가서 술 파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의 생활에 지장이 되면 안 되는데 지각을 한다거나 와서 누워서 술 냄새 풍기면서 자고 있다거나
그런 선배들을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이드로만 활동을 해야 되고, 네 번째, 바쁜 사람임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갔지만 저는 동호회분들한테 현장이 바쁜 사람이야, 현장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애고 돈 많이 버는 애야 라는 인식이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갈 때는 제가 만약에 치지 않고 그냥 참석만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정장 입고 무거운 가방 들고 그냥 가요. 얼굴 보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성만 해줘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현정이는 진짜 일도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서 여기까지 온다고? 라고 하면서 이게 또 좋은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범을 참석을 해요. 그러면 정장을 입고 나서도 이제 운동을 할 때는 편한 복으로,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얘는 볼링치고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계약이 안 나왔으면 이런 것도 말씀을 안 드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약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소비도 나오고 지금까지도. 네, 2년이 되어서 최근에도 계약을 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호회를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DB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진짜 스케줄이 없거나 난 이런 거 활동 좋아하는데 한번 하는 김에 사람들이랑 또 어울려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개예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그래도 연차가 되다 보니까 소개가 잘 나오는 편인데, 보시면은 뭐 동생 어린이 보험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아는 친구가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상담 가능해요? 그리고 소개받아서 문자 드립니다. 리모델링 상담해 보려고요. 그다음 치과 보험 또 얘기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DB 고객님이셨는데 또 다른 이제 지인분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실비보험 하나 들고 싶어서 저렴한 실속 좋은 걸로 추천해 줄 거 있니? 라고 해서 지인 오빠. 그리고 뭐 누나 실비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여기 보시면 믿을만한 설계사가 주변에 누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또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동호회 활동 같이 했었던 언니예요. 근데 이 언니는 사실 뭐 엄청 제 고객도 아니고 그냥 인스타를 저를 통해서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이제 언니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까지 나왔고, 그리고 요거는 비고객님이신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너무 잘 챙겨드리니까 제가 겪어보니 너무 잘해주셔서 소개해주고 싶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또 소개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보영 지점장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타입이에요.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교육이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소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체인 통화할 때 제가 따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만 소개를 해주시는 고객님들께는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과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꼼꼼히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AP 단계 첫 상담 진행 후에 또 말을 해요.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보장 범위를 적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뇌출혈만 있으시다면 가장 넓은 범위의 뇌혈관 질환을, 급성 심근경색만 있으신 분들은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공백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 고객님께 소중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꼭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저는 각 단계별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PC 단계, 2차 상담 및 클로징 단계인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보장 단단하게 잘 준비되셨습니다. 보험은 필요한 순간 거절되는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이 잘못 가입되어 있어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보험 점검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저 상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소개시켜준 분들께 또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고, 마지막 CS 단계에서도 또 얘기해요. 계약 리뷰 단계잖아요. 리뷰 해주면서도 이제 소개 요청을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데일리 보내면서도 또 소개 요청을 하고요. 데일리 보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답변 없이 이제 읽고 답변 없는 분들도 있지만 답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제 이런 거 데일리 보실 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을 준다.
사실 저는 보장이 조금 더 강한 사람이라서 바로 소개가 들어온다기보다는 정말 청구를 도와드리거나 어떠한 도움을 드렸을 때 소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우리는 이제 보험검증부 도와드리게 되는 건데 이때 됐을 때 저한테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소개해주겠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재무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이나 투자 성과가 좋으면 또 알아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꾸준한 부지런함. 요게 저는 제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일리 메시지도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보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 정도? 6시 반 정도? 네, 출발을 해서 회사에는 이제 8시에 오는 걸 목표로 이제 와가지고 오는 동안에 데일리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이제 저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발송을 아예 이제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컴퓨터가 알아서. 뭘로 보내세요? 네? 어떤 시스템?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네? 맞아요. 홈박스. 맞아요. 저는 그거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 일을 좀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저는 할인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체로 사용하면 더 아마 할인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데일리 발송을 하고 있고 일찍 출근, 열심히 일하는 모습, 상담하는 모습 등등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인스타에 올리기 때문에 신뢰가 이미 쌓여져 있고 알아서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 거에 댓글 달아주는 게 열정이 증거네, 현장에 하는 일에 자부심과 열정 있는 모습 멋있어, 그리고 뭐 멋지다 이런 댓글들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미 바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다음에 부디 오실 일 있을 때 봬요라고 하는데 농담이고 아예 바쁘신 분이 귀한 시간 내주시는데 가야죠 라고 하죠. 저보다 오빠신데 바쁜 사람인데 내가 가야지 이런 말들을 하시죠.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 관리예요.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실수 단계에서 증권 전달, 증권국 만들어서 증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선물, 정말 소소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소소한 선물이에요? 진짜 그냥 뭐 스낵이라던가 저희가 지점에서 또 만드는 게 있는데 뭐 스낵이라던가 아니면 티백이라던가 부채라던가 그냥 이렇게 정말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선물을 좀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자필 편지 저도 약간 정성이 들어간 걸 좋아하다 보니까 편지를 써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붙여서 편지를 드리고 있고 확실히 편지를 드리니까 되게 감동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개카드 요게 소개카드인데 저희 본부에는 명함 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명함 꽂아서 이제 고객님들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빈칸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소개카드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멘트를 썼어요. 이 고객님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는 식으로 적어서 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건강검진권이 있잖아요. 건강검진권 때문에 저는 멘트를 하나 더 남기는데 8월까지만 이벤트 진행한다고. 네, 그래서 얼른 소개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고객과의 셀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오렌지 라이프 다닐 때부터 했던 건데 고객이 많아지면 고객님은 기억을 못해요. 전 기억력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은 고객님 오늘 좋으셨죠? 저랑 사진 한 장 남길까요? 이러고서 초회 상담 때요? 네? 초회 상담 때요? 네, 이 단계 때부터 저는 바로 들이대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럼 고객님들이 이게 왜요? 같이 찍는 거네요? 막 이래요. 그럼 같이 찍는 거라고. 제가 고객이 너무 많아서 기억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는 거다라고 하고요. 제 카메라 생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지금 사진이 안 보이네. 이러면 고객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 어플 너무 좋다. 딱 이제 하면은 좋네요라고 하면서 그때 쫙 이제 아주 유대감 형성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과의 셀카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고객과의 셀카 찍은 다음에 또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귀국객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프로스펙팅에서 귀국객을 제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따로 해드리는 건 없어요, 사실. 귀국객님은 이제 데일리 보내드리는 걸로 사실 끝나는기는 하는데, 월요일은 투자 브리핑. 우리 본부장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그걸 활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아시죠? 알쓸보 맞나요? 알쓸보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이 카드가 있어서 저는 이걸 활용해서도 고객님들께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려요. 네. 그게 우리 범준 대표님께서도 모아가지고 공유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네, 목요일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실비, 해지 후에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인데, 보험은 해지를 하면 이후부터는 효력이 사라져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Q 같은 경우는 진짜 고객님들께서 하시는 질문들 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적고 그다음에 A 답변. 아, 그러면 저 그림에 맞춰서 또 맞아요.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오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오면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작성을 해서 아침마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혹여나 괜찮다 하시면 그냥 복붙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그날의 이슈를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 같은 것들도 제가 이용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데일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PPT장도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아, 네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및 혜택 안내를 드리는데요. 귀국인님들 같은 경우에 상품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줘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왜 나한테 말 안 해줘?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슈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운전자 4월 20일에도 개정이 한 번 됐고요. 또 7월 12일에도 개정이 한 번 또 됐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운전자 지금 보장 부족하시다, 준비할 사항이 더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드리고 계약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건강검진권, 전 이 DB가 생성이 됐을 때 귀국인님들께도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좋은 기회로 건강검진권이 생겼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소량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분들께만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소개나 보장 분석 하시는 분들께 지금 드리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적고 이제 소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 이제 친구 어머니예요. 친구 어머니라서 예전에 한 2년 전쯤에 어머니랑 친구랑 이제 그 오빠 아들분 계약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막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작은 딸 거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만나 뵙고 상담 도와드리고 이제 똑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전화번호에 사진을 등록을 해놔요. 네, 그러면은 기억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아까도 소소한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리냐면 가족 계약으로 정말 본인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맡기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가족 계약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소개해주신 고객님, 보험 청구 고객님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요 중앙에 있는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인데, 오렌지 라이프 때부터 제가 일 시작하고 계속 보험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 계속 거절을 했었다가 이제 이때 여기 인카 와가지고 최근에 저한테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친구는 생일이고 한 친구는 남자친구랑 또 천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니까 이벤트 식으로 해서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보내드리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벤트가 있거나 아프셨던 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확실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대화 자체도 유해져요.
계속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비고객 관리까지예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너무 잘해서 없죠. 어차피 좀 이따가 실습 시간 가지고 남는 시간 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네. 결국은 청소국이 있잖아요. 네. 너무 청소국에 마다 선물 보내는 건 아니죠. 네. 자잘한 거 맞아요. 안 네. 보내서 근데 이분은 안 그래서 맞아요. 조금 근데 유감이어서 저도 사실 이것도 제가 먼저 보낸 건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청소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해서 이제 보내주셔서 저도 이제 회복하셔야 되니까 또 보내드리고, 또 고객님께서 그것도 고맙다고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돼요. 역할이 너무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프다고 해서 선물 보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선물 줄 만큼 내가 너무 감동 먹었어.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들한테만 정말 선물을 해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제 그 가족 이야기인데 이제 가족이 소개를 이제 소개해준 사람 선물을 했는데 나도 아, 저는 역으로 그분이 선물을 하게끔 해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소개해주신 분이 있고, 네,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상담 받으신 분이 소개해줘서 고마워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선물을 가게끔 해요. 그만큼 근데 제가 또 상담을 잘 도와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그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소개받은 거. 지인으로 영업할 때는 소개해준 사람도 이제 고마우니까 네. 고마워지니까 선물을 하면 네. 그 상담해주는 얘도 챙겨줘 이런 거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저는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일단 나의 뭐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저도 아예 선물 안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그 소개 부분에 사진 보여드렸을 때 내 고객은 아닌데 볼링 했던 그 언니가 인스타를 보고 또 자기 지인 소개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니한테는 고맙다고 그냥 소소한 선물 그냥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소개해준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개 받으신 분 또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까지 되잖아요. 이 언니한테 나 소개해줘서 고맙다라는 걸 연락을 하라고. 그럼 이 언니도 기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지금 몇 시죠? 11시. 거의 저희가 진행을 하고 밥 먹고 나면은 실습 시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강의는 그렇게 길진 않아가지고. D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 인풋 최강 윈지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 N, 보장 둘 다 저희는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DB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고 높은 계약 승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인풋 비용, 그리고 본부장님의 DB 지원, 인센티브 제공까지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 DB, 보장 DB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열일 곱하기 카네트의 탄재생 여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열일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알림톡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고객님들이 신청을 하고 난 후에도 제가 신청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일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알림톡이 가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AS 지급이 좋습니다. 커넥트에는 지급 속도가 빠르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원천 보장, 이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배분도 빠른데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고객 만나고 나면은 어쨌든 그런 것들 TA부터 해가지고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팀장님은 이거 원천 보장 DB 써보셨어요? 저는 지금은 건강검진 DB를 주로 써요. 예전에는 안 써보셨어요? 네, 원천은 안 썼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제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있어요. 이걸 보시고 고객님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크랩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TA를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만나뵈면은 이렇게 서비스 도와드린다라고 하면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보장 분석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보장 분석 도와드리고 리모델링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노트북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공유하고 잘돼 있으니까 공유해드리고 있고 스크립트와 녹음 파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저 여기 보시면 원래는 저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할인이 들어갔고 여기서 더 들어갔죠 지금은. 그리고 또 지점장님, 본부장님께서 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DB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크립트는 이렇게 되는 거고 TA는 저랑 좀 같이 들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최근 건 아니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녹음본이긴 한데 저는 약속 잡는 게 저는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제 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송주리님 맞으시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SNS 통해서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100인 이벤트 선정되셔서 연락드렸어요. 네. 저는 검진권 사업관리 서비스 담당 김현정 전문가고요.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 통화 3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제공드리는 검진권은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검진과는 다르게 유명 검진 전문 병원에서 시행되는 50만원 상당의 40여 종 종합검사고요. 22종의 정밀혈액검사, 17종의 소변검사까지 기초검사 외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벤트 응모하시게 된 계기 먼저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리님은 어떤 것 때문에 좀 응모하게 되셨을까요? 받고는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네. 아 진짜요? 혹시 그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생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3이요. 33이요.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좀 검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가족이라던가 아니 평소에 좀 몸이 허약하다던가 그런 게 있으셨어요? 가족력도 있고, 제가 공동체도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아 진짜요? 가족력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저희 집에 지금 5명 중에서 3명 지금 암 질환자가지고. 아 그 네네네. 부분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확실히 건강검진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본인 확인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 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90년 4월 25일이요. 10년 4월 25일이요. 25일이시고 본인 맞으시고요. 네, 신청 지역은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맞으세요? 네. 네,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검진센터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로 봐드릴 거예요.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뭐 구체적인 지역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가까운 지역이 서현역이요. 어디요? 서현역. 서현역이요? 네. 네, 서현역이시고 네. 그리고 사전에 추가 제공되는 사업관리 서비스를 헬스케어 서비스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요거는 어떤 서비스를 좀 받고 싶으세요? 그때 제가 좀 헬스 쪽으로 하긴 했었는데. 네, 맞아요. 만약에 검진을 하고 나면 의사분들이 추가 검사해봐라 뭐가 이제 나올 경우에 추가 검사해봐라 뭐 새로 질병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때 내 질병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어떻게 예약을 하고 치료받아야 되는지 건강검사 결과지는 어떻게 보는지 되게 막막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봐드릴 거고요. 네. 기존에 혹시 보험이 있으신가요? 보험이 있으시면은 청구 같은 것들도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네. 네네, 있으시고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만나뵈면은 제가 검진권 예약이라던가 병원 안내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검진은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그리고 사업 관리 서비스까지 제가 출장 나가서 검진 전에 만나뵙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아까 서윤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처 카페에서 좀 뵐 거고요. 네. 평일 주말 이제 둘 중에는 언제가 조금 편하세요? 평일이요. 평일이 좀 편하시고
오후랑 저녁 시간쯤에는 어떤 게 편하실까요? 저녁 때쯤? 저녁 때쯤. 퇴근은 언제세요? 근데 그때 좀 달라가지고 아 진짜요? 직업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간호사이세요? 아니 간호조무를 오 진짜요? 아유 멋있는 일 하시네요. 그럼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넉넉 잡아서 시간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혹시 언제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혹시 다음 주 금요일은요? 혹시 이것도 금식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검사들이긴 하죠. 그쵸. 근데 저를 만나는 날에는 바로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랑 예약을 할 거예요. 아 그렇긴 하죠. 네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 편한 때 만나면 돼요.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괜찮으세요? 토요일이면 분이 계셔서 만나뵈러 아 네네. 11일 날 5시 괜찮아요. 11일 날 5시요. 네. 네, 좋습니다. 이때 제가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기존에 보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청구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봐드릴 거예요. 개인정보는 본인의 보험가입 내용 확인, 이후 폐기되고요. 이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이하 7자리 한번 말씀해주세요. 2177516이요. 2177 고객님 개인정보 516. 안녕하세요. 장대인님 맞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식사드릴 거고요. 10만 원 전환해주세요. 그리고 기대가 선정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검증권 사업관리 서비스 담당 김현정 전문가고요.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한 3분 정도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먼저 제공드리는 검증권은 일반 저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검증과는 다르게 유명 건강검진 전문병원에서 시행되는 50만원 상당의 자신교정 종합검사예요. 22종의 정밀 혈액 검사, 17종의 소변 검사까지 기초검사의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벤트 응모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보통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우선은 지금 제가 갑상선 쪽에 결석이 조금 있고요. 결장이 조금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경우는 TA에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추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의사가 한번 어떤 이렇게 때는 결정을 하게 좀 되면 이끌어내려고 추가 하는 검사해보세요라는 말씀 하셨었죠. 그래서 TA 할 때 사실 많은 정보를 얻으면 좋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가족력이 있는지, 좀 괜찮아서 직업은 뭔지 이런 것들까지도 얻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이분들은 굉장히 성향이 좋은 편이셨던 거고 본인이 아프고 필요했으니까 본인 이제 주민번호도 쉽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권을 사용해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주민번호도 말씀을 해주시고 의심이 많은 거 아니면 다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파일을 드릴 거고 또 제가 이제 유정 FA가 제 팀원이다 보니까 TA를 대신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15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TA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반응이 없거나 거절 고객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데일리라도 보내는 거예요. 데일리 보내다 보면은 또 연락이 그러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라 또 데일리를 보내요. 근데 한 번이라도 드립다고.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네, 안 했는데 티 안 하고 부재 막 이런 것도. 그것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TA를 하긴 했어요. TA를 했는데 의심이 좀 있는 편이었고 필요 없어요 라고 안 했던 하네요. 분인데 그래도 DNA를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저 차단하긴 했어요. 아쉽지만 차단을 했고 뭐 그런 거 연연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표 활용을 하고요. 이것도 수영팀장님이랑 제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이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상담 갈 때 이렇게 담아서 가요. 요거는 고객님 보장 누적한 내용. 요거 우리 팀장님들 FA님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우리 메리츠 보장 누적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맞아요. 캡처해서 요거 한부 챙겨서 가고요. 그리고
네. 요것도 저희 다 되어 있잖아요. 캡처해가지고 요거 프린트해서 안내드릴 거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가지고 가요. 요거는 IIMS에 보면 인카 거 보면은 이렇게 전과 후, 리모델링 전과 후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객님들이 계시다.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가지고 계셨는데요. 후에 저 만나고서 보면 줄이고 보장은 훨씬 더 많이 준비하셨다. 라고 하면서 예시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상담 끝나고 나면은 리모델링 다 하시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다 똑같이 도와드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도움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정보를 안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아예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제 좀 봐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제 거를 하나 제보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사잖아요. 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 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뭘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것도 시간 되면은 같이 한번 좀 봐드릴게요. 제가 저희 팀에는 공유를 했었는데 아마 부부에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다음에 이게 문제표예요. 저는 상담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드리냐면 이렇게 이미 고객님은 조금 의심을 하고 오잖아요. 약간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은 문제표 보이죠? 건강검진 결과서가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관련돼서 온 사람이네? 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약간 그것부터 조금 이제 의심을 좀 내려놓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표를 이렇게 정말 간호사처럼 이렇게 철에 꽂아서 가는데, 이렇게 꽂아서 가면은 네네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안 쓸 것 같잖아요. 여기 개인정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문제표 한번 작성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 써줘요. 네, 다 써주세요. 주민번호든 직업이든 가족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써주시고요. 요걸로도 좀 정보가 부족해 라고 하면은 저는 요것도 가져가요. 우리 고지사항 있죠? 메디치과 고지사항 가져가요. 그러면 여기에도 직업, 어떤 직업인지 더 자세하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키 몸무게는 뭐 문제표 있고, 운전하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 다음에 FA님들, 이제 실분들도 건강검진 하시고 있으면 지금 가끔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국가검진이랑 전문병원의 검진 차이 이제 써놨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국가검진이에요. 근데 날짜를 보시면은 하나는 2019년 12월 말, 완전 월 말에 한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8일 월 말, 이제 2019년 말, 얘는 이제 2020년 초에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얘는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소변도 없고 그냥 건강하대요. 나 그럼 건강하겠네? 라고 했는데, 전문병원에서 받은 건강 검진 그 결과지를 보니까 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TMI이긴 하지만 헬리코박터균도 나왔고 위험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담석이 있거든요. 담석이 8mm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왔고, 이런 것들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국가검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냥 건강하다고 나와. 그럼 여기서는 위내시경을 아니요, 했어요.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요. 내가 경험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국가검진도 너무 좋긴 하지만 매 년마다 전문병원에서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해 받은 것도 보여드리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이제 보셨을 때 적긴 하겠지만 젊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거 아니다. 보셔라. 제가 예전에 받았던 거랑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보셔라. 저도 겉으로는 굉장히 젊고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그냥 이렇게 나온다. 네, 라고 하면서 여자에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여자분들은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용종이라던가 뭐 단속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그게 없어요. 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해서만 발견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전에 보장 분석 받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계약 성사율까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TA 할 때 그 보험 분석을 꼭 해야 돼요? 건강검진만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이 사람은 뭔가 아팠었고 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TA 할 때는 보험 얘기를 별로 안 하기는 해요. 네. 그냥 이 서비스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 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왜 공짜로 해주는데요? 라고 하면은 디허브랩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 이제 말씀을 디허브랩이 디허버예요. 그럴 때는 그럼 고객 정보 안 받고 그냥 가서 이거 완전 정보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겠다, 요즘 개인정보 너무 민감하죠. 그러면 제가 만나 뵙고 다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장에서 봐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약속 먼저 잡아요. 약속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만나 뵈면은 저는 진행이 진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객한테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해요. 저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요, 간호사도 아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를 좀 프로젝트라고 설명을 드려요. 제가 지금 장기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설계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들도 아무나 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한테 하겠냐 안 하겠냐의 여부를 물어본다. 근데 고객님들한테 너무 좋은 취지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하겠다 했다 라고 하면서 난 진짜 이거 도와주려고 참여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객님들도 엄청 막 의심도 아니고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상담 자체가 딱딱하지도 않고 좀 묘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표 활용할 때 개인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이력, 고지사항 체크할 수도 있고 가족력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떤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장 나중에 넣어드릴 때도 참고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담 후에는 상담 내용 정리 및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인스타, SNS 활용 잘한다 그랬잖아요. 인스타 친구를 맺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들을 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 보면은 고객님들이 저거를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체력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들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사진 등록하는 것도 똑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예약 도와드릴 때 고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가요. 예약 안내 알림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서 예약하는 것까지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제가 최근에 저는 지금까지 여러 명 상담을 했지만 예약 도와드린 분은 딱 한 명 있어요. 딱 이제 두 명 생겼어요. 웬만하면 이제 리모델링 할게요, 준비할게요 라고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딱 두 분만 예약을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요분 대화를 좀 보여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거 할 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그 건강검진 받으실 때 동행을 하자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해도 되지만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뭐 일정이 있기도 했지만 마우스가 안 됐다. 이게 끊기네요. 끊긴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 예약 도와드렸죠. 무료계에서 페이지별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라는 이제 안내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 제가 데일리브를 시작을 하죠. 데일리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시고 바로 그냥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직이어가지고. 지금 준비가 불가능하신 분이라서 그냥 그러면 바로 먼저 준비. 받으셔라. 근데 이제 또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그때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럼 그 이후에 하자. 시시준생이에요. 네, 그래서 관계 영상 중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존댓말을 해요. 서로가. 받을 거예요 라고 하고 존댓말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말 놨거든요. 서로 느끼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했고 계속 보내드리죠. 확인서 써달라고 했던 거. 네, 계속 보내드리고. 친해지니까 대꾸들이 있네. 처음에 맞아요. 때는 바뀌면 맞아요. 생각 없는 여였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요태는 선물 드렸어요.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제가 동행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이제 주로 대신했죠. 주 해봤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죠.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연락이 시작을 하고. 네. 이런 분한테서 이런 식으로 관계 형성만 하다가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분한테 소개를 좀 아, 해주잖아요. 좋죠.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거라도 바라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확률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편이긴 해요. 네, 이런 관계 시간은 좀 걸리죠. 네, 시간 좀 걸리더라도 없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좀 지내고 있어요. 근데 동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 놓고 막 이러진 않아요. 원래는 존댓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이 고객님이 워낙에 또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고객님이랑 관계 형성 만드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SN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밥 먹고 나면은 진짜 그냥 실습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6번째 SN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 왜 해야 할까요? 요거는 우리 또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브랜딩이 돼야 되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가게잖아. 맞아요. 가게니까 나를 브랜딩 해야 되고 그래야 또 고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찾아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영업인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저는 영업장을 연다, 오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8시에 출근을 해서 일찍 시작을 하는 것도 남들보다 일찍 시작을 해야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마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온라인 빌딩 해야 된다, 뭐 무자본 창업하셔야 된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강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은 카페 엄청 예쁘고 엄청 크죠. 네, 이런 카페 하나 차리려면 얼마나 될까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제가 통계치를 이제 보려고 한번 봤는데 백다방이 그나마 좀 좀 낮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쭈쭈쭈쭈 내려가서 이제 투썸 플레이스가 이제 2억 넘게 걸리는 거고, 여기엔 없지만 우리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스타벅스 이게 얼마나 비쌀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SNS만 잘 활용을 하면 그런 비용 없이 인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이 뭐야? 라고 봤더니 인스타그램이 1위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페, 밴드, 제가 뉴스 스크립 보는 게 밴드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안내를 드릴 거고, 다음 카페,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등등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어쨌든 1위는 인스타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활용을 잘 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카톡
링크 걸어놓고 상담 들어오게끔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그다음 유튜브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장점을 보면은 광고 비용이 0원이다. 뭐 이게 돈 쓰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돈 안 쓰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 간판, 무료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개인 브랜딩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요거 브랜딩 너무 잘 돼 있으면은 이제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요. 린치핀을 홍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스토리에 엄청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걸 보시고서 입사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효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린치핀 홍보하면은 입사 이직 문의까지도 들어오고요. 친숙한 이미지, 신뢰. 네. 인스타에 제 사진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저를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연예인 보는 것 같아. 네, 그 말 들었어요. 제가 이제 취미생활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캔들 만들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냥 있어가지고 거길 갔는데 그분이랑 저랑 마팔인 거예요. 그래서 낯이 익은데요? 라고 보니까 이제 마팔인 거고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 처음 만나면 너무 어색한데 인스타 친구고 이러면은 확실하게 그게 이제 허물어지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는 이미 형성되어 있죠. 제가 인스타에 진짜 일하는 모습들이 많이 올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미 뭐 신뢰 같은 거는 이미 잘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다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 친구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스타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 FA님들께 이런 사례 고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열어서 또 공유해드리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잊혀질 수 있는 것들, 중요한 기록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남겨놓을 수 있어서 장점이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활동을 해주잖아요. 스토리는 24시간 활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드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떠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스타와 페북 연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인스타에만 올려도 페북에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시물 입력을 하실 때 밑에 페이스북 이제 연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고 설정이 들어가시면 이런 계정 센터가 있어요. 계정 센터 들어가서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건 실습 시간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저는 2개, 이제 5개를 하고 있는데 3개는 좀 개인 계정인 거고 그다음에 2개가 약간 얘는 일상, 얘는 이제 정말 일, 그다음에 고객님과 팔로우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 만들 때쯤에는 720명인데 지금은 저도 1000명 넘었거든요. 1000명 이제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팔로우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영업용 고객에게도 노출하는 거, 하나는 일상 및 상담 문의, 업무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스토리죠. 스토리는 24시간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필에 이렇게 링크를 달 수가 있는데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이 프로필이 되는 거고 웹사이트, 여러 가지 SNS 채널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 스토리에 올려놨던 것 중에 내가 고정적으로 이제 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또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피드는 인스타 메인을 장식하기 때문에 예쁜 사진을 위주로 올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써놨죠. 결혼하시는 건가요? 네. 결혼. 네 결혼했습니다. 인스타는 그럼 매일 한두 장씩은 꼭 올리시는 거예요? 네. 전 스토리를 요즘에는 많이 올리고 있고 피드 같은 경우도 2-3개 아니면 많으면 5개 이렇게 하루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야 원래 근데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장도 좋고요. 그다음에 3장 정도는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핸드폰 보는 시간이. 딱히 올릴 만한 게 그냥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릴 주제 막 이런 게 없어서 그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난 아직 4개여야.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계정 유형을 전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그냥 일반 계정인 거예요. 근데 요 설정에 들어가서 계정에 보면은 계정 유형 전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즈니스, 개인용,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요거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로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뭘까라고 봤더니 최근에 나온 건데 요거 비즈니스 계정으로 해놨을 경우에는 견적받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영 팀장님 강의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상담 들어오게끔 아니면은 네, 입사 문의 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정 유형 전환하는 것도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프로필 전문적으로 좀 꾸며놔야 그래도 입사 문의들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 거 위주로 제가 따왔고 어차피 우리 본원들 인스타 다 친추하시면 친추해 옛날 용어 같네요. 이제 팔로우 하시면은 다 이렇게 꾸며져 있으니까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거 해가지고 이제 꾸미시면 되세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링크온 아이디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로 활용하시면은 원래는 요거에 링크가 딱 하나만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오픈 카톡만 해놨었어요. 근데 링크온을 알고 나서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오픈 카톡도 해놓을 수 있고요. 뭐 승보 리뷰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 신입분들은 추천 안 해요. 이거는 고객님도 아이디 있어야 되고 저도 아이디 있어야 되고 해서 좀 귀찮은 작업이라서 이거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릴 거고 유튜브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 인스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올려놨지만 또 다르게 나는 틱톡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블로그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또 개개인마다 하고 계시는 것들을 연결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스토리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떠있죠. 근데 스토리를 올리고 나면은 이렇게 띠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되는 거고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정적으로 해놓은 것들을 보는 거고요. 메인 화면에서 보면은 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가셔서 하트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내가 궁금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관계를 계속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 피드를 열 때마다 제 사진이 먼저 떠요. 그렇게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이해되세요? 어렵진 않으세요? 전 회사에서 계속 여기를 하트를 누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SNS 올릴 때 이건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이건 이제 상담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로 상담을 했는지 뭐 저축하는데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도 아니다. 지금 시작하면 된다. 뭐 애들이 저축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보라고 좀 저렇게 적어 놓는 거고 저는 사진이랑 글로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했을 때 출근샷, 그다음에 우리 팀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지점에서 C플랜 진행을 하고 있을 때도 사진을 항상 찍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의 용량이 부족할 정도거든요. 저 사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저는 순간순간에 이거 인스타 올려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른 타사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하려고 이렇게 남겨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노란 띠에 태그 보이시죠? 태그를 해놓으면은 또 그걸 태그를 당하신 분의 그 스토리에도 올릴 수 있게끔 또 가거든요. 리스토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리스토리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실습할 때 좀 봐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스토리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누가 내 스토리를 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트를 눌러주면 교류가 많다고 판단을 해서 상대방 피드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사진과 짧은 글로 꾸미기 때문에 쉽게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태그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게시물을 공유하기가 편합니다.
24시간 노출시켜주고요.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사라지지 않고 홈화면에 남길 수 있습니다. 라고 써놨죠. 그래서 피드에는 사실 사람들이 하트를 눌러주긴 하는데 누가 봤는지 몰라요. 이 하트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봤는지가 나와요. 쫙 나오죠. 할때 안 눌러줘도. 네, 그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아 얘가 내 피드 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트 눌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하트를 누르지만 이 사람들이 저걸 하트를 눌러주면은 얘 누구지? 하고 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귀찮은 작업일 수도 있지만 핸드폰 뭐 오며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트 그냥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관심 가지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스토리 올리는 방법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게시물, 릴스, 스토리 이렇게 보이시죠? 스토리 누르시면 되시고 사진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요거는 글자 타이핑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사진 같은 것들 이제 사진이랬다. 귀여운 이모티콘 같은 것들로 꾸밀 수가 있어요. 꾸미는 용도예요. 그리고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토리도 페이스북에 연동시켜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겠냐라는 질문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또 쏙 들어가요. 그리고 스토리에 인스타 라이브 홍보하기 요거는 지금은 잠깐 멈추고 있는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영 팀장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런 것들도 스토리에 올려서 이제 다 같이 홍보를 하는 거죠. 신입분들 중에서는 너무 어려워하시면은 저라든지 아니면 수영 팀장님이시라든지 스토리에 올려서 태그를 해주잖아요. 그걸 리스토리만이라도 해주시면은 홍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스토리에서의 대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귀찮을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거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말을 먼저 걸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세요.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버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강의 때문에 연락드렸다가 주말까지 열일하시는 모습 보고 현장의 열정에 저도 파이팅하게 되네요. 이게 저의 이제 업무용 이고요. 요거는 개인용 일상용이에요. 거기에는 볼링, 그다음에 제가 인라인도 타니까 인라인, 강아지,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일상에 대한 태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친구가 맺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이제 친해진 분인데 이분이 인라인 때문에 저랑 친구가 됐어요. 제 사진을 보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하신 건 아니죠? 이때는 주말이었거든요. 출근하신 건 아니죠? 시험시험 하세요. 또 미국 진출하실 것 같아요. 라는 말도 해주시고 열심히 사는 또박이님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미 이미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NS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에 뭘 올려야 되냐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진짜 오렌지 라이프 때 했던 피드예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은 오렌지 라이프 때는 저는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에는 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이 저물어 있죠. 저녁에 찍은 것 마냥 그때 아침에 찍은 거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예뻐가지고 찍기 시작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 그냥 아침 출근샷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안 올리는 날에는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 출근 안 했어? 무슨 일이야? 왜 안 올려?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리다 보면은 댓글에 와 너 진짜 부지런하다. 어떻게 그렇게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도 도착샷 올리고 고객님 만나서 CS 활동을 했을 때 올리고 근데 요즘에는 고객님이랑은 사진 잘 안 올려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가지고 혹여라도 아는 지인이 엮여 있으면은 다시 이제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객님이랑 사진을 찍을 때 보관만 하는 거고 SNS에는 얼굴 가리고 올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상 사진, 남편이랑 찍은 거 셀카가 확실히 하트가 많이 눌리잖아요. 친구 팔로우 늘리기도 좋고. 셀카랑 하트가 어디 누르는 게 어떻게 보시나요?
아, 여기에는 안 보이고, 네, 하트가 많이 눌리잖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서 그래요? 셀카, 네, 많이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작이 이거든요. 그래 주작이야. 주작? 주작. 주작? 주작은 좀 푹푹한데. 아, 그래요? 뭐지? 아니. 그리고 고객님들이 선물 주시는 거 감사하다고, 그다음에 왜 받았는지에 대한 이제 글 쓰는 거고요. 제 취미 생활에 대한 것도 올리고. 근데 저는 예전에 했을 때부터 너무 일에 대한 것만 올리는 건 아니고 좀 제 피드가 재밌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사진을 좀 많이 올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올리고. 이렇게 했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갈게요. 고객님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분은 처음에 저 만났을 때 본인은 건강하다고 했어요. 건강해서 별 걱정 없다라고 하셨는데, 계약하시고 얼마 이제 좀 지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술 수업할 기회가 생겨서 교사 채용 때문에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고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하게 됐다. 근데 신장이 한쪽만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혈압 체크,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저는 이런 대화 내용들을 그냥 캐치를 해요. 아, 이건 캡처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피드랑 같이 올리는 거죠. 어떤 내용을 올리냐면은 아무래도 나는 건강해 라는 친구들의 말들이 또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인스타에 보통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보라고 많이 올려요. 이렇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들도 아프다고 연락이 온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올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거. 공무원 초보 도와드렸던 이제 선물 보내주시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보내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네. 이런 것들 감사하다는 거 올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있었지만 믿을만한 설계사가 주변에 누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너무 좋은 멘트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 캡처해서 올리고, 이거는 우리 준영 지점장님이에요. 제가 여기 입사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지점장님도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처음 현정 씨 만날 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긴 설명 필요 없죠. 사실 4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봐 왔는데 이 내용에서 어필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4년차 이상이 됐다는 거. 나 오래 일했어. 그리고 나를 오래 지켜봐 왔는데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 올리면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상관 안 하고 그냥 올려요. 그리고 우리 일에 관심 가져주신 분에 대한 내용도 캡처해서 이렇게 입사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사례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또 보여드렸던 이제 상담 했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TV 보다가도 좀 좋은 정보다 싶으면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기도 해요. 정보글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올리냐면 업무적인 면에서는 출근, 도착, 팀원들과 함께 팀원 칭찬글, 상담 들어가기 전 준비하는 모습, 상담 후, 상담 문의 캡처, 고객과의 대화, 동료와의 대화, 계약 사례, 청구 사례, 공식 사례 활용, 선물 감사 인사.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올리고 있고, 그다음 개인적인 거는 셀카, 음식, 반려견, 취미활동, 운동, 여행, 좋은 글귀, 공부하는 모습 등등등 이런 것들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올려요. PDF 글 쓰는 방법을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 본부장님 글을 좀 인용을 했어요. 따왔는데 첫 줄은 이제 글의 주제를 적습니다. 대화로 해가지고 안에 적으면은 사실 글을 좀 많으면 밑에 점점점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줄은 보이니까 첫 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을 하되 너무 길지 않게 3, 4문단 정도로 가독성을 업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글자도 예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글꼴 변화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피드를 조금 더 예쁘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첫 줄에 진짜 대괄호 해가지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첫 줄에 이런 태그를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제 적으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단에 공통 문구예요. 이것도 뭐 본부장님이 쓰시는 거, 준용지점장님, 수영팀장님, 그다음 제가 쓰는 거 다 전부 다 다른데 그런 것들도 뭐 본인이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는 다른 분들 거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태그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 저도 귀찮아서 태그 잘 안 하는데 태그를 하냐 안 하냐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입되는 부분이 다른데 글에다가 녹여서 하셔도 되지만 태그를 너무 많이 이제 할 경우에는 글에 하면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렇게 댓글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유입이 잘 되고 노출이 잘 되려면은 댓글이 많아야 되거든요. 하트도 많아야 되고 댓글도 많아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도 서로 댓글 달아주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게 새로운 기능인데 메모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얘도 24시간 노출이 되는 거고 저도 이제 사용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멘트를 짧게 그냥 한 줄 형식으로 너무 길게 작성을 하면 이거는 우리 지점장님 건데 이런 식으로 점점점이 생겨요. 그래서 딱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멘트를 치는 건데 저는 이제 운전자 얘기하고 싶어서 저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럼 이 메모도 하루 동안 피드에 노출이 되나요? 네, 24시간 돼요. 피드가 아니라 아까 요거 보이시죠? 요 스토리 옆으로 넘기면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 부분에 여기 윗 부분에 있어요. 메모가.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시간 유지가 되고 한 줄 정도의 중요 공지 업로드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리그램이 있고 뭐 글그램, 태그한 놀자, 타임스탬프 등등이 있는데 리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이제 내 걸로 따오고 싶을 때 사진이나 글을 따오고 싶을 때 저 리그램 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제 하시면은 내 글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보통 본부장님께서 SNS에 글을 이렇게 올리시고 리그램 해주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리고 태그, 난 태그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태그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글그램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내 사진에도 이렇게 글을 뿌릴 수가 있고 사진에 글을 꾸미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진에다가 제가 글귀 같은 것들 쓰고 싶은 글귀 있으면은 저렇게 꾸며서 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타임스탬프, 제가 이거 지금 출근샷으로 찍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고객님 만나기 전에 준비했던 그런 모습들을 찍기도 하고 되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타임스탬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NS의 중요성을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거 왜 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인상 카톡 프사를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꾸며놓는다고 해서 성공과 직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프사를 보면 자신의 비즈니스로 이미 꾸며놓았다. 작은 일을 놓치면서 큰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프사를 꾸미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자신의 SNS 사업장 간판에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성공을 꿈꾸지 마라.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저도 보자마자 너무 공감이 돼서 이거는 강의하는 데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투자로도 할 수가 있는 말이겠지만 SNS를 활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일을 해주니까 저희가 또 그때만큼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 활용해야 된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습 시간을 가질 거고 딱 12시 됐네요. 그쵸?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랑 같이 한번 실습 진행을 하도록 하고 과제 안내만 먼저 좀 드릴게요. 저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거 본부장님께서도 아마 내주셨겠지만 연락처에 있는 사람 XYZ 분류하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다음 주 이제 일주일 후에 시간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1일 1 업로드 혹시 인스타 하시고 계시는 분? 만들어놓은
가끔씩 올려요. 가끔 하세요? 아예 계정도 없으셔요 혹시? 그거는 좀 계정은 만들어놨어. 만드셨어요. 계정이 일단 있으셔야 되니까 만들기 해주셔야 되고 1일 업로드 이제 한 장이라도 올리자 이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부장님 계정 팔로잉 있는 사람 하루 100명씩 1000명 팔로우하기. 본부장님 거 들어가 보면 여기 팔로잉이 있잖아요.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짜르르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거를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팔로우를 해주는 것도 하는 거예요. 내 팔로우 수를 늘리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상 막 팔로우 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근데 설계사들끼리는 그래도 해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좀 사진 한 3장 정도 하트 눌러주고 팔로잉 하면은 그래도 막팔 확률이 좀 높아져요. 네. 그리고 아예 진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로필 꾸며놓고 뭐 설계사라든지 그냥 일반인한테 하려고 하면은 막팔 안 해줘요. 그래서 초반에는 굳이 뭐 프로필을 진짜 전문적으로 꾸며놓지 않더라도 일상 사진을 많이 올려서 팔로잉 수를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반인들도 보고 나를 계속 봤던 사람들이 이제 또 상담을 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엄마들은 또 그런 게 엄청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 정보 공유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는 그런 거 또 팔로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엄마들. 요 정도? 제 과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2시간 다이렉트로 갔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았어요. 이런 SNS 하는 그 용어들이랑 아까 막 그런 거 피드, 네. 뭐 이런 것들, 뭐 팔로워, 뭐 이런 건 알지만 네. 대략적으로 알지만 이렇게 용어들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인가라고 짐작은 되는데 실습을 안 해보니까 맞아요. 정말 그 어렵죠. 정말 다른 언어 같아요. 맞아요. 다른 언어 같아.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계정은